네,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책 유어셀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네, 공선생님. 네. 어느덧 벌써 6월입니다. 네. 6월은 네. 어떤 달입니까? 모르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네. 땀과 피를 흘리셨던 우리 호국 영령들의 그 노고와 감사함을 생각하는 의미가 가득한 달이죠. 이 채널을 지키는 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뭐 저희지 않을까요? 정말 네. 이 채널을 지켜주시는 건 우리 구독자님들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묵념을 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하단 말과 함께 저희 또 열심히 구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오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 선생님이 아주 좋은 책 소개해드리는 날입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이고요. 네. 일단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한번 장첸님께 인트로를 부탁드려볼까 합니다. 네. 인트로에 나와 있는 네. 마라에게 차 대접하기라는 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바로 읽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라에게 차 대접하기. 인간의 삶은 여인숙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여행자가 찾아온다. 기쁨, 슬픔, 비열함 등등 매 순간의 경험은 예기치 못한 방문자의 모습이다. 이들 모두를 환영하고 환대하라. 어두운 생각, 수치스러움, 원한 이들 모두를 문 앞에서 웃음으로 환대하고 맞이하고 안으로 초대하라.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감사하라. 이들은 모두 영원으로부터 온 안내자들이다. 네, 잘 읽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이 글은 타라블에게 마라에게 차 대접하기라는 글이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타이탄의 도구들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마라탕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네, 마라탕과는 상관없고요. 선배 마음에 죄송합니다. 네, 탕 댓글 달리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좀 제일 앞에 배치를 시켜봤습니다. 네, 인간의 삶은 여인숙이고 매일 아침 새로운 여행자가 찾아오잖아요. 뭐 저희 채널도 비슷하다 생각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도 방문해 주시고 또 떠나실 분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네. 이 글을 앞으로 배치를 시켜봤고요. 예. 그리고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책을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아하. 이거를 제일 앞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이런 내용인가요, 책이? 그렇지만은 않아요. 책 자체만으로는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타이탄이 뭔지 아시죠? 거인이잖아요. 티탄족. 그렇죠. 이제 저자가 많은 유명한 사람들 혹은 성공했다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CEO, 뭐 석학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고 인터뷰를 했을 때 그들에게 얻은 것들을 노트하고 정리해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공한 사람들을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이라고 부르고 그 타이탄의 도구들이라 해서 그들이 어떤 방식을 사용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아, 이 책 제목 예전에 들어봤었는데 네. 저는 뭐 당연히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망치의 유래. 뭐 톱질의 유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타이탄의 도구들을 하길래 네. 인간 세상에 있어서 뭐 쓸모 있는 도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건 줄 알았더니 참 생각이 짧았군요. 네, 어쨌거나 네. 그 타이탄 중에 한 명인 타라브렉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말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압축시키고 또 인용하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일이 소개하는 것보다 그분들의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 초점을 두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탄 중 한 명인 타라블에게 마라에게 차 대접하기는요. 삶을 대하는 자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라라는 게 불교에서 쓰이는 단어로 악마 혹은 뭐 나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곧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런 나쁜 생각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맞서 싸우지 말고 가슴을 열어 마라에게 기꺼이 차를 대접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 오호.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가 좀 부족하거나 서담을 많이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 부족한 저희 자신을 마라라고 생각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저에게 차를 한번
대접해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 채널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타로 밀크티 좋아합니다. 네, 저는 블랙 밀크티 좋아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메리카노가 더 좋다. 기프티콘 보내주세요. 여기서 탕후루 춤추면 보내주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저희 방송의 정체성이 그럼 제가 선배 맘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인트로를 시작해 봤고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서문을 들어가 볼까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책 제일 서문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네. 세계의 최고들이 매일 실천하는 것들을 책에 담았다고 보면 됩니다. 저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그들을 거인이라는 뜻의 타이탄으로 부르기로 하고 네. CEO, 창업가, 슈퍼리치, 석학, 협상가, 전략가, 작가, 언론인, 군인, 스포츠 스타, 투자 전문가, 전문직 종사자 등등 네. 분야를 막론하고 월드클래스에 오른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얘기 나눠서 그들과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알려주는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현우진 쌤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최근에 피식대학에도 나오셨는데 그래요? 유명한 인간 강사분이시거든요. 네. 그분이 아무래도 인간 강사분들은 재밌는 얘기를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막 앞에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앞에 학생들이 막 수업 잘 안 듣고 있다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친구한테 야,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야 5등급한테 물어보지 말고 1등급한테 물어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성공하고 싶거나 혹은 바른 마음 혹은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은데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되게 애매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말을 따르면서 맞아 이 형이 진짜 진또백이네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시행착오들을 막 겪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월드클래스에 그들이 말하는 그 1등급들의 정답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공을 하고 싶거나 혹은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세계의 정상들에게 한번 배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싸하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세이노의 가르침도 네. 좀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그렇죠, 그분도 그렇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런 비슷한 세계라고 보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의 고통을 조금 줄이는 방법을 탐구해 봤다면은 네. 오늘은 그와 반대로 약간은 인생은 승리나 성취감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더 좋은 내용이 오늘 될 수 있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타이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습관들이 있다고 해요. 그 습관들이 꽤 많은데 네. 그것들을 한번 장채님께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1. 그들 중 80% 이상이 매일 가벼운 명상을 한다. 2. 45세 이상의 남성 타이탄들은 대부분 아침을 굶거나 아주 조금 먹는다. 3. 많은 타이탄들이 잠자리에서 특별한 매트를 애용한다. 바로 칠리 패드다. 칠리 패드가 뭐죠? 저도 몰라요. 배변 패드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4.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찰스 먼거의 불쌍한 찰리 이야기, 로버트 치알다니의 설득의 심리학,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칭찬하고 더 많이 인용한다. 5.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창의적인 작업대마다 반복해서 틀어놓는 노래 한 곡, 앨범 하나를 갖고 있다. 6. 거의 모든 타이탄이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많은 고객과 클라이언트를 사로잡은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성 경험을 갖고 있다. 7. 그들은 모두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8.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분명한 약점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커다란 경쟁력 있는 기회로 바꿔냈다. 네, 여기까지. 이야. 이렇게 8가지입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길래 네. 이런 공통적인 습관이 8개나 나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네.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명은 넘고요. 등장인물이 꽤 많은 책이네.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제외한 거예요. 네. 어때요? 여기서 남다른 습관들을 간략히 소개했는데 네.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나요?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요.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헤르만 헤세 시타르타를 소개했잖아요. 이럴 줄 알고 하신 겁니까?
사실 시타르타 책 읽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시타르타가 우리한테 너무 복덩이였어. 맞아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구독자도 많이 오셨고 맞아요. 악플도 많이 달리고. 네. 그리고 칠리패드가 뭔지를 찾아봤는데요. 네네네. 그냥 뭐 온수 매트 같이. 아, 그래요? 한쪽은 따뜻하고 한쪽은 차갑고 뭔가 약간 이런 뭐랄까 전기 매트 같은 뭐 특별한 매트는 아닙니다. 온도 조절이 좀 더 자유롭게 되는. 네,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많이 쓴다고 하네요. 수면의 질에 뭔가 또 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뭐 첫 번째부터 천천히 살펴보면은요. 네. 80% 이상이 가벼운 명상을 한다고 해요. 아하. 명상해 보셨나요? 네. 오, 진짜요? 저는 산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산? 네, 20대 초반, 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네. 산에서 혼자 네. 약간 수련 비슷한 걸 좀 많이 했어요. 뭐 폭포 맞고 그런 거요? 이 근처에 폭포 있는 산이 없어서 네. 그냥 바위에 앉아서 네. 그냥 하루 종일 생각하고 내려오고 그 당시 진짜 번뇌가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 적이 좀 많았는데 도움이 그때 됐나요? 도움 많이 됐죠. 그래요? 네. 그걸 하지 않았으면은 그 당시 좀 1차적으로 성격이 좀 갈무리가 한번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왜 요즘엔 안 하세요? 요즘에 이제 그럴 네. 번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요? 그때처럼 그 번뇌가 좀 적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런 명상 말고도 또 나를 다스리는 방법들을 좀 살면서 많이 깨닫게 돼가지고 그때처럼 그렇게 막 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목이 뜯기고 좀 그렇게 단점도 많더라고요. 이게 집에서 하면 되잖아요. 집에선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집에서 공부 잘 못하는 애들. 제가 그런 부류입니다. 네. 꼭 산에 가서 명상이 잘 되는 독특하네요.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 나온 책들이 있는데요. 네네.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네. 특히 죽음의 수용소에서 뭐 이런 책들은 진짜 많이 들었던 거고 뭐 맞아요. 사피엔스 이런 것도 그렇고 네. 아마 앞으로 다음 책에서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을까 싶기도 맞아요. 하고 우리가 참 다루면 좋을 책들이 많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재미있었던 게 네. 창의적인 작업 때마다 반복해서 듣는 노래나 앨범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런 거 있으세요? 있죠. 뭐 들으세요? 근데 한 개를 무조건 듣고 그런 건 별로 없는데 네. 뭔가 매 상황 때마다 듣고 싶은 곡들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약간 BGM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게임할 때는 뭐 시티팝을 틀어놓는다든지 네. 뭐 책을 읽을 때는 이제 뭐 재즈 이런 거 틀어놓는다 이런 식으로 좀 정해진 상황에 맞는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참 공감이 되네요. 근데 좀 다른데요? 게임은 창의적인 작업이 아니잖아요. 엄청 창의적이에요. 야구 아까 자동사냥 돌려놨잖아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뭐가 창의적이에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할 때 여기서 네. 주자를 먼저 보낼까? 아니면 여기서 번트를 칠까? 이런 거 창의적으로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게임할 때.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근데 네. 반복적으로 틀어놓은 노래는 네. 진짜 타이탄들의 말을 빌리면 1000번, 2000번도 들었다고 해요. 진짜 어떤 과업을 하거나 혹은 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노래만큼은 나를 집중하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뭔가에 영화. 우리한테는 그냥 BGM 같은 거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토템의 느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영화든 책이든 음악이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봉 선생님도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없고 뭐 저는 뭐 아시다시피 반복해서 뭔가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게 아직은 좀 어려워서 저는 그런 습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뭐 뻔한 얘기들이긴 한데 네.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성 경험을 갖고 있고 실패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고 약점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 같으면서도 네. 이렇게 타이탄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이유는 있지 않을까. 그렇죠. 뭐 책을 어떤 얘기를 할까 하면서 좀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뻔한 얘기지만 또 저희가 다루는 책마다 참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맞아요. 뭐 뻔한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서문에서는 이제 성공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올바른 경험으로 얻어진 믿음과 습관들을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들을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뭔가 하나의 믿음과 뭐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습관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성공이 뭐 돈 많이 버는 게 무조건 성공은 또 아니다 보니까 네,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뭐 아주 성공적으로 끝내는 그런 경험도 정말 중요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타이탄의 도구들을 앞으로 찬찬히 살펴볼 텐데요. 네. 책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음흠.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 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네.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 좀 비슷해요. 비슷한 맥락이라서 네. 굳이 1장과 2장과 3장을 나눈다는 느낌보다 네. 제 책의 순서대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공존하는 게 가장 멋진 삶이겠네요. 맞아요. 네. 네. 건강만 하기 뭐 성공하고 지혜로운데 건강하지 못하면 사실 좀 슬프잖아요. 그죠. 맨날 실패하고 무식한데 건강해. 맞아요. 그것도 좀 슬프죠. 그것도 좀 별로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뭔가 뭐요? 성공한 사람들은 좀 다른가? 하는 생각? 전 달라 보였어요. 진짜요? 네, 다른 것 같은데. 그래요? 뭐 어떤 부분이 달라 보여요? 아니,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 네, 세상 그 누구를 데려와도 자기가 20대 때였나 어렸을 때 냈던 그 이력서보다 더 초라한 사람은 없을 거다. 아, 그거 봤어요, 저도. 그랬는데 무슨 어디 뭐 저거 뭐 수석 뭐 입학 뭐 이런 거 다 써 있고. 맞아요. 좋은 대학 나오고. 네. 그래서 이건 시작부터 달랐던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물론 이제 밑바닥에서 성공해서 올라가신 분들의 약간 신화 같은 이야기도 세상에 정말 많이 있지만 그 신화를 창조해내는 능력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천부적인 재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살아요, 요즘은. 그럼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재능에 있어서 네. 타고난 게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네. 되게 뭐 이제 TV에 많이 나오는 사업가, 연예인 뭐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데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상 진짜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스타들 혹은 뭐 그런 멋있는 사람들은 뭔가 천부적인 재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책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뭘 하고 사시나 이렇게 봤더니 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하루 루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줘요. 루틴. 하루 루틴 중에서도 하루의 첫 60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한다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장채님의 하루 첫 60분 쇼츠와 릴스와 지난 밤에 쌓여있던 카톡과 네. 그런 것들이 다예요. 아, 진짜요? 일어나자마자 쇼츠 봐요? 네, 침대에서 안 나와요, 일단. 그러고 네. 이제 좀 행동해야 되지 않나? 나는 좀 어떻게 보면 양심의 자책이 조금 들 때쯤에 일어납니다. 네. 요즘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뭐 내가 늦게 일어나서 문제인 적도 많았는데 요즘은 일찍 잘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일어나서 이 관성이 있나 봐. 일어나서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활동을 안 하려고 그래 자꾸.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진짜 너무 짜증나네. 네. 저도 사실 일어나자마자 원래는 핸드폰을 봤는데 요즘은 핸드폰을 잘 안 보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일어나자마자 좀 쌓여있는 알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요즘엔 수면 모드 켜서 알람도 잘 안 보이게 해놓고 일단 바로 씻으러 갑니다. 오. 그리고 출근하면서도 이제 핸드폰 잘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을 최근에 좀 멀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저도 아침에 하루가 하루의 아침이 별 볼 일 없습니다. 네. 근데 타이탄들의 하루 첫 60분은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잠자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거 해봤자 몇 분 하겠어요? 그렇죠. 2분? 1분? 그래서 여기서 왜 잠자리 정리가 중요한지를 말해주는데 네.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일 그것의 대표적인 게 잠자리 정리라는 거예요. 오.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하루를 보냈더라도 네. 혹은 아무리 슬픈 일이 벌어지더라도 잠자리 정리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우울감과 관련된 컨텐츠 이런 거 보면은 우울감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것들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라 이런 조언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아마 이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네요. 네. 그리고 다음은 명상을 하라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데 네. 저도 한때 명상을 또 해봤습니다. 네, 명상해봤을 때 명상의 장점은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아쉽게도. 네.
근데 그 한 번의 경험은 있었어요. 이제 지난번에 시다르타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네. 내가 공중에 붕 떠서 네.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시다르타는 가질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저도 그걸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명상을 한 지 한 꽤 됐었을 때쯤인데 네네. 이제 어느 순간 내가 붕 떠 있는 느낌이 들고 내가 위에서 나를 아래로 바라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생각이 좀 평온해졌던 기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명상을 하면 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명상을 잘 못한대요. 명상을 뭘 하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안에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받아들이는 시간을 꼭 가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목표는 생각의 관찰이다. 그렇죠. 최소한 7일은 지속해야 하고 한 번 하면 7일 동안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7일. 일주일 동안은 10분씩이라도 하라는 깜짝 놀랐죠. 네. 네. 그리고 다음은 한 동작을 5에서 10회 정도는 반복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지? 스트레칭이죠. 아, 그래요? 대표적인 예로. 이거 말고도 뭐 많을 수 있어요. 네. 박수를 5번 치고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 둘, 네, 5. 그거는 아무 짝에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5번 딱 하고 샤워를 하러 간다거나. 아, 좋네요. 그런 네, 거. 뭐 이런 것들. 네. 혹은 그 다음엔 차를 한 잔 마시라고 합니다. 명상과 비슷한 효과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아침 일기를 쓰라고 해요. 이 아침 일기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에 일기를 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이 아침 일기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밤에 일기를 쓰면 그 당시에 쌓여왔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네. 막 이렇게 쏟아내는 창구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그렇죠. 아침에 푹 자고 나서 일어난 뒤에 맑은 정신으로 일기를 쓸 때는 네. 뭔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혹은 내가 어제 잘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 하는 객관적인 일기를 더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나의 네. 감정에서 조금 물러난 시기에 일기를 적어보라는 얘기겠네요. 맞아요. 전날 이야기를 쓰는 거죠, 이게? 그렇죠. 아니면 오늘의 얘기를 미리 써도 돼요. 예언갑니까? 아니요. 뭐 오늘은 뭘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할 거야? 뭐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네. 오늘 촬영하기로 했는데 오늘 촬영은 좋겠다. 재밌게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쓰는 거죠. 아. 네. 이거 신박하네요, 되게. 그죠? 네. 아침 일기. 이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고? 그런가 봐요, 타이탄들을.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우리 주변에 타이탄이 없잖아요. 그렇네. 5등급들 뿐이네. 네. 그래서 아침 일기를 쓰는 이유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1.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위해서였다. 2. 망할 놈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원숭이처럼 날뛰는 내 정신을 종이 위에 붙들어 놓은 것뿐이다. 아침 일기는 정신을 닦아주는 와이퍼다. 혼란한 생각들을 일기에 적어놓기만 해도 좀 더 맑은 눈으로 하루를 마주할 수 있다.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이다. 나아가 그 누구도 당신이 쓴 글을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을 쓰는 행동 자체는 엄청난 장점이 존재한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몇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곧 글쓰기다. 네. 이렇게 아침 일기를 쓰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일기 쓰는 거를 글쓰기의 활동의 일환으로 본 시각이네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글쓰기의 범주 안에 일기가 있다는 것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네. 일기와 글쓰기가 유사하니까 네. 그 두 개가 다 중요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글을 좀 쓰시나요? 글 많이 썼었죠. 또 과거형인가요? 네. 왜 안 하고 있죠? 지금은 목이 물립니까? 아니. 글 쓰는 거 외에도 세상에 재밌는 게 정말 많다는 걸 또 깨달아가지고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전에는 글쓰기 활동 모임도 했었고. 진짜요? 제일 재밌었던 게 그런 활동이 있었어요. 네. 1분 글쓰기, 뭐 5분 글쓰기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를 딱 랜덤으로 뽑아서 그게 다 들어가게 뭐 10분 안에 한 페이지 창작을 완료하는 막 그런 활동들 그런 거 되게 재밌어서 좀 많이 하다가 요즘엔 안 하고 있죠. 일기도 안 씁니다. 일기도 정말 한 20대 후반까지 정말 열심히 썼는데 얼마 전에
그 집에 창고에 있는 일기들을 싹 가져왔어요. 집으로. 그래서 하나하나 보는데 진짜 열심히 썼더라고요. 근데 여기 아까 그날 항상 이제 그날 밤에 쓰잖아요. 네. 안 좋았던 일을 욕하는 글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한편은 거기다가 해소를 해버리고 네. 뭐 다음날 새로운 시각으로 또 아침을 맞이하는 거면 또 좋겠는데 그걸 읽으니까 그때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쓸 걸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한 얘기인데 일기 쓸 때 네. 솔직하게 써요? 네. 진짜요? 그래서 그걸 왜 집에서 왜 가져왔냐면은 들키면 큰일 나요? 엄마가 읽었을 것 같은 거야. 안에 별 얘기 다 써 있거든 진짜. 네, 막 범죄 저지른 것들. 아니 어디에 묻어놨다 이런 거 말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그냥 갑자기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나의 정말 마지막 보루 같은 비밀들이 누군가에게 발각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 집에 있는 걸 싹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와 버렸어요. 이미 읽었겠죠? 짜증나. 안 읽었을 수도 있잖아요. 읽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읽었겠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내 아들의 내 자식들의 일기장 이렇게 한 번씩 해보지 않나 이렇게 부모님들? 몰라요. 그래요? 네. 저희 어머니도 보셨으려나? 여러분들 자식 있으시면 혹시 일기장 이렇게 해보신 적 있는지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요? 남 일기잖아요. 근데 그게 남이라고 우리 자식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또 안 돼요. 부모의 입장으로서 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더 대해줘야겠다 하는 심산이라면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싫죠. 저는 읽으실 겁니까? 자녀가 생기면? 저는 한 8살쯤에 내보낼 거예요. 그냥 따로 살 거예요. 따로. 차라리 일기를 봐요.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야, 나 그때 나왔어. 차라리 일기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래요? 네. 그럼 일기 안 볼게요. 그래요? 내쫓지도 마요. 사랑해줘요. 자기가 나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붙잡아야죠. 안 돼.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렇군요. 네. 저는 저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최대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기를 솔직하게 안 써요. 일기마저도 솔직하게 써본 적이 없어요. 일기에 뭐 오늘 있었던 부끄러운 일, 뭐 혹은 비밀스러운 일 안 씁니다. 들킬 것 같아요. 언젠가 누구에게 안나 일기 같은 것처럼. 그냥 나중에, 내 일기장인데 나중에 그게 무슨 엄청 인류 역사에 뭐 그것처럼 발견되고 그럴까봐. 뭐 그럴 것까지 아니더라도 만약에 뭔가 누군가에 발견되거나 가까운 사람이 보거나 하면은 되게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 마음에서 집에 있는 거 쓸어 갖고 온 거예요. 또. 그리고 저도 그 공 선생님 방금 하신 말씀에 공감하는 게 저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일기 쓸 때는 거짓말 진짜 많이 썼어요. 도박할 때. 도박할 때는 일기마저도 나를 속이는 글을 엄청 썼어. 맞아요. 지금 심정이 어떻고 내일은 이러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썼는데 그걸 내가 안 지켜서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솔직한 마음을 안 적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다 이걸 적으면은 내가 나아지겠지라는 그냥 단순한 기대 심리 때문에 일기를 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아침 일기를 쓰면은 또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겠죠. 네. 그래서 아까 글쓰기랑도 연관이 된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제일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면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몇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글쓰기다. 이런 것들 좀 재밌었어요. 글을 쓰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글쓰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타이탄들은. 그래서 글쓰기를 뭐 그냥 하루에 한 문장도 좋으니까 꾸준히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일단 많이 써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100장짜리 글은 10장으로 압축하기는 쉬운데 그쵸? 10장짜리 글을 100장으로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10분 쓰고 휴지통으로 갖다 버리더라도 쓰고 또 써야 한다. 뭐 이렇게 글쓰기와 아침일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루 루틴을 이렇게 보통 시작한다고 합니다. 타이탄들은. 아니 이렇게 하면은 한 4시간 지나가지 않아요? 아니죠. 뭐 잠자리 정리 3분, 명상 15분, 한 동작 5에서 10회 하는 거 30초, 차 마시는 거 뭐 10분?
뭐 일기 쓰는 거 30분 해도 1시간도 안 되네요. 1시간? 1060분 네.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야. 릴스 볼 시간에 일기 쓰면 되죠. 그러게요. 이걸 왜 이렇게 하기 싫을까? 이런 그래서 저는 해볼까 해요. 저는 뭐 아침 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글을 좀 꾸준히 써볼까 합니다. 저는 글을 아직도 꾸준히 쓰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일주일에 하나씩 제출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더 이제 주기를 늘려서 줄인다고 해야 되나요? 주기를 그렇죠. 줄이는 거 땡겨서 네. 뭐 아무튼 촘촘하게 해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하나씩 이렇게 써볼까 합니다. 오호. 네,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루 루틴의 중요성, 글쓰기의 중요성이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실패를 대하는 자세들 혹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패를 되게 크게 바라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버전은 항상 실패작이라고 해요. 프로토 버전.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이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더 그걸 깨고 나오는 새로운 창작물,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패는 진짜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고 네. 저 완전한 실패하는 사람만이 계속되는 실패를 멈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뭔가 실패에 대한 요인들을 깨닫는 경험이 필요하겠구나. 네. 그러면서 실패가 진짜 우리가 살면서 하는 것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진짜 하나가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실패. 그냥 진짜 뭐라고 해야죠? 그냥 회기불능, 재기불능에 그런 것처럼 완전 절망에 빠진 실패만이 네. 계속되는 실패를 멈춘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를 실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감독들은 네. 감독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도 잘 쓰고 카메라 촬영 감독님과도 뭐 이렇게 조율하면서 얘기하고 그렇죠. 미술도 신경 쓰고 액팅도 신경 쓰고 다 잘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요즘에 전문가가 된다는 건 벌레나 전문화가 된다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요? 벌레나 전문화가 필요하지 인간은 전문화가 필요하지 않다. 아, 그래요? 네, 전문화라는 게 이제 뭐 우리 인간은 먹으면서 또 생각도 하고 뭐 놀이도 하고 사람도 만나면서 되게 다양한 분야를 하는데 네. 이 딱 한 가지만 잘하고 그 딱 한 가지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실패하려면 네. 시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시도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는데요. 네. 아이디어를 하나가 떠올리기 힘들면 10개를 떠올려라. 근데 10개를 떠올리는 게 힘들면 20개를 떠올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뇌에 심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네네네.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에게 완벽한 아이디어를 꺼내라고 항상 압박을 가한다고 해요. 우리 뇌가. 그렇죠. 네, 우리의 이런 뇌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황스럽거나 바보 같거나 혹은 고통을 줄 것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걸 막아요. 네. 그래서 방금도 뭔 소리야 하셨죠. 네. 10개 어떻게 떠올라? 20개 네. 어떻게 떠올라? 했는데 할 수 있는데 네. 장채님의 뇌가 막는 거예요. 내 뇌가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방어 기제를 처단하는 방법은 네. 오로지 뇌가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도록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는 것은 모두 연습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걸 떠올리고 많은 걸 버려라. 폐기하라. 안 되는 걸 끌어안고 평생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멍 때일 때 그런 아이디어가 샘솟는다는 말이 이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어 기제마저도 작동 안 하게 그냥 완전히 풀어져 버린 상태다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냥 마구마구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거야. 뇌가 이거를 얘는 막아야 되는데 할 그럴 겨를도 없이.
그래서 그런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얘기가 재밌었는데 네. 왜냐하면 저는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라는 게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다라기보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공상적인 거. 네. 뭐 이렇게 해보면 안 돼? 그냥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항상 사람들은 먼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안 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네, 그런 얘기를 아니 나는 이걸로 성공하거나 뭐 우리가 돈 벌자 이게 아니라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인데 사람들은 항상 우리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요? 예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에서 네. 나중에 뭐 해보자 이런 목표를 말하길래 제가 이제 형들 앞에서 나중에 우리 이런 것도 해보면 안 돼요? 했는데 그때 형들이 야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는 거 아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표 말하라길래 난 내가 뭐 이거 재밌을 것 같아서 이 형들이랑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려 했는데 이건 좀 그렇지 이러길래 좀 그런가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랬어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많죠, 뭐. 저는 혼자 되게 이런저런 상상하는 거 재밌어 하거든요. 이게 막 MBTI 얘기할 때 뭐 N이냐 S냐 이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뭐 그런 얘기하면 항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로또가 돼서 뭐 누가 나한테 고백을 하면 뭐 이런 쓸데없는 상상 말고 바퀴벌레가 되면 네, 그런 거 말고 그냥 진짜 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람들은 되게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진짜 많이 한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과학도가 되셨어야 됐을 텐데, 공 선생님. 저는 그 사회과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맞았다 생각해요. 그래요? 네, 전 실제로도 전공을 더 살리고 대학원도 가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론을 실현시켜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으니까 경제학은 모든 변수를 다 제하고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보일지 이런 것들을 이론화시키는 과정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막 움직이는 거 보면 되게 재밌다 느꼈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근데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뭐 구독자님들 많아지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상대로 사회 실험도 해보시고 그런 거 하세요. 네. 근데 뭐 말하는 것도 좋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가 우리는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은 나태함 때문이 아니다. 야심과 욕심 때문이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든 뭐든 하면서 속도를 늦춰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실패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줍니다. 네. 근데 그냥 단순히 실패를 하고 해야 된 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실 발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에 대한 제시도 해주는데 만약에 너가 뭐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패자한텐 목표가 있고 승자한텐 체계가 있다는 말을 해요. 패자들은 실패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목표만 있어요. 나 뭐 해야지 뭐 돼야지 이런 게 있는데 승자들은 그런 목표보다 내가 오늘 뭘 끝내고 내일은 뭘 끝내고 내일 모레는 뭘 할 거고 이거를 꾸준히 해나가는 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패자네요. 완패하네 자꾸 어디서. 진짜요? 네. 목표만 그득그득하고. 뭐 네. 좀 부끄럽군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습관이 없거든요. 체계적으로 뭘 잘 못해요. 참. 그래서 뭐 만약에 체계를 어떻게 세울 거냐 하면은 어떻게 세우면 좋냐면 당신이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 이제 체계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변명의 여지를 없애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 네.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오늘은 이래서 어제는 얘네가 연락해서 막 이런 변명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변명의 여지를 없애는 게 어떻게 보면 체계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운동 안 간 지 일주일 넘었는데 지금. 어떤 변명이 있었죠? 비 와서 행사 있어서 전날 술 먹어서 집에 한번 들어왔다가 옷 갈아입으면 다시 나가기 귀찮아서 이렇게 해도 벌써 5일이네요. 네. 그런 변명의 여지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없애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고자 했던 거를 정말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작가가 되기로 했는데 정말 했지만 이건 실패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글쓰기를 그만두는 행위, 그 그만두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만두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뜻이다. 뭔가가 당신을 수긍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뭔가에 수긍할 수 없어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선택이고 인생 여정의 종착역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걸음이다. 직장이든 습관이든 그만둔다는 것은 꿈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선회다. 라는 표현을 해주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만두기가 네. 단순히 이거 해보고 A씨, 저거 해보고 A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뭔가 하나에 몰두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뭔가 성과가 보이지 않거나 혹은 다른 방향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선회할 때 그때 사람들한테 죄책감을 가지지 말아도 괜찮다. 그쵸.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매몰된 시간에 대한 그런 것도 언제나 또 결정을 망설이게 만들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끊어내라. 그래서 그만두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네. 거기서 또 맨날 뭐 또 변명의 여지가 자꾸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이거 했는데 이거 아니면 지금 이만한 게 없는데 다시 뭘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변명의 여지들. 맞아요. 그런 것들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실패에 대한 그런 행동과 마음가짐에 대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다음으로는 좀 러프하게 다른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물음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 책에서는 타이탄들이 말하는 게 슈퍼히어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들은 걸어다니는 결점투성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때로는 영웅적으로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걸 반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과를 내는 날이 그렇지 못한 날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과대평가할 것도 없고 자신을 과소평가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음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의미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다른 사람이라고 해봤자 내가 아닌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물음이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뭐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타이탄들은 슈퍼히어로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해줘요. 이 말은 즉 슈퍼히어로들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결점투성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때로는 영웅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비범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날들을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를 게 없다? 우리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평범한 삶 속에서 비범함을 보일 때도 있고 특별한 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내는 날을 그렇지 못한 날보다 그냥 많이 만드는 것뿐이에요. 365일 중에서 180일을 성공하고 나머지 일들을 실패하더라도 앞으로는 성과를 내는 날들을 계속해서 더 늘려나가라는 거죠. 실패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모두가 항상 성공할 수 없고 항상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말라는 거죠.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우리는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 얘기 들으니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죠? 얼마 전에 대화를 나눴었는데 누구? 사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내가 항상 존경한다. 난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누이닭 할미펍의 사장님이신데 근데도 보면은 정말 뭐 아침부터 가서 신선한 재료 이렇게 공수해 오시고 부둣가에 가서 또 하루 종일 그거 뭐 닭 이런 거 육수 우려내고 재료 준비하고 하느라고 하루가 다 가고 얼마 전에 주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제가 주말에 가서 삼계탕을 먹고 왔는데 3시쯤에 방문했는데 4시부터 이미 만석이더라고요. 진짜요? 예약석도 이미 그냥 쫙 돼 있고 야 진짜 그냥 주방에 틀어박혀서 재료 이렇게 하시고 음식 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어 보였어. 와,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참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공하실 분이다. 우리랑 다를 거 없지만 언제나 성과를 내고 있고 그런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실 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연수동에 있는 인천 연수동에 있는 누이닭 할미펍이라는 곳입니다. 네, 요즘 주말에 가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시 이후에는 자리가 없어요. 예약을 해야 돼. 무조건 2-3시간 전에 예약해야 돼요. 네. 근데 사람들 그렇잖아요. 뭔가 웨이팅 있으면은 더 가보고 싶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바쁠 때, 자리 예약하기 힘들 때 여러분 방문해 보시는 게 오히려 그럼 더 성취감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수동에 있는 누이닭 할미펍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책을 정리해 봤는데요. 네, 1부를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이어가 보는 게 어떨까? 벌써요? 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고통에 관한 이야기만 하다가 오늘 또 이제 막 성취, 승리, 이런 성공 이런 얘기를 또 하니까 굉장히 또 간만에 또 희망찬 이야기들이 많아서 너무 재밌는데. 그래요? 고무적인가요? 네. 벌써 끝났다고요? 네. 어떡해. 그러니까 일주일 기다리셔야 돼요. 망했네. 그치만 네.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얘기 해주실 거죠? 맞아요. 이 책 내용 그리고 아직 많이 남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2부에서도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하는 얘기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아쉬워하지 않고 다음 주 우리 또 공 선생님이 해주실 좋은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다려 주십시오. 맞아요. 네. 2부에서 볼까요, 그러면? 그럽시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